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이 년 전 이곳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사카 목양교회 건축을 꼭 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내 간구가 현실적으로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최정남 목사님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중국의 최초로 기독교 병원이 세워진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에 약값으로 드리고 싶다며 내 손에 쥐어주었던 다이아 반지 하나와 금반지 4개. 중국 선교 현장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금반지가 오사카 지역의 목양교회 십자가를 우뚝 세울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헌금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것 같았다. 성령의 감동은 또 다른 선교 세계에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청주 바울교회를 섬기시는 성광호 목사님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도 생각났다. 우리 교회 건축은 천천히 하고 중국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을 먼저 세우자고 성도들에게 외치시던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성 목사님의 순수한 열정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병원보다 먼저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지난 세월이 아름답게 추억으로 떠올랐다. 주님, 작은 종의 꿈을 지우지 마옵시고 그날이 가깝게 하옵소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던 일본 방문 일주일. 히로시마에서 동경과 후쿠시마 지역을 거쳐 도자와촌까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었다.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 신간선 열차를 타고 동경으로 향했다. 2년 전 일본 열차 운임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불평했었는데, JR 패스를 이용하면 일주일 동안 신간선 열차를 마음껏 타고 다녀도 한국 돈 32만 원만 지불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열차 요금인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열차 요금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을 줄이야. 2년 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던 일이 부끄러웠다. 엄 목사님과 동행했던 일주일 동안의 일본 여행은 많은 것을 배우게 했고 더 큰 나눔의 시간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주님 나라 보물창고에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 만져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도 많이 보관되어 있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다. 10년 전부터 엄 목사님은 도자와촌을 선교 지역으로 정하고 문화 교류와 국제 협력을 하도록 기도했는데, 김만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뻐하셨다. 나의 꿈은 엄 목사님을 통해서, 엄 목사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의 꿈은 섬기는 교회 안에 양로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 꿈이 한 발 한 발 가까워오는 것을 느낀다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2년 전 중국 선교지 방문 때 베델 목장 335만 평의 목장을 바라보시면서 웃었을 때의 모습과 같았다. 일본을 떠나는 전날 밤,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꿈을 꾸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웃으면서 꿈을 깼는데
일본 방문을 마치고 다시 중국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미국 웨체스타 제1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양 이정숙 집사님 부부와 둔포감리교회 조성원 목사님으로부터 2001년도에 세워질 7번째 병원과 8번째 선교병원을 세우겠다고 너무나 기쁜 연락이 와 있었다. 조성원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가 2001년도 중국 선교지 농촌병원을 세우기 위해 1년 동안 둔포감리교회 온 성도님들과 기도하셨다고 하셨다. 어려운 농촌교회지만 지난해 김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선교의 도전을 받았던 성도들의 기도 열매라고 하시는 조 목사님의 겸손한 편지는 선교지 6년 동안의 피로를 씻어주시는 생수같이 내게 와 닿았다. 박성양 집사님은 미국에서 발 안마기를 팔러 다닐 때 김 선교사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며 2001년 선교지에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8번째 세워지는 병원을 건축하고 싶었다고 했다. 두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었다. 오늘따라 달빛이 더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다. 밤하늘의 둥근 달만큼 내 마음은 커져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둥근 달이 기숙사의 창문 멀리에서 활짝 웃으면서 내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명자라고 속삭여 보았다. 둥근 달, 밤하늘의 불덩이처럼 지구 저편까지 태양을 대신해서 사명자로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너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여 소망아, 기쁨아, 둥근 달이 되어다오. 가족을 떠나 비록 멀리 와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밤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소망과 기쁨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밤하늘에는 박성양 집사님과 조성원 목사님의 선교지를 사랑하는 애정이 둥근 달빛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7번째 둔포감리교회가 세워주시는 병원은 합심병원이라고 명명했고 박 집사님이 세워주시는 8번째 병원 이름은 석인기쁨병원이라고 명명했다. 주님은 새해가 접어들면서 나를 기쁨 속에 파묻어 주시는 것 같았다. 지난 여름 박 집사님이 발 안마기가 팔리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던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 했다. 중국 땅에 56개 소수민족들의 선교병원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약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다. 기쁜 종소리는 또 다른 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조연수 한정자 부부 집사님께서 5번째 세운 영생 약수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봉급과 병원 관리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귀한 헌금을 보내주실 줄이야. 조연수 집사. 그는 25년 전 나와 함께 고스톱을 함께 하던 친한 친구였다. 그는 고스톱을 할 때마다 나에게 언젠가는 꼭 목사가 될 뿐이라며 만약 훗날 목사가 된다면 교회를 하나 건축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그 후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친구는 이태원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해 집사가 돼 있었다. 중국 선교지 해란병원에서 3km 떨어져 있는 홍성 처소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돼서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나를 찾아와 사정을 말하며 꼭 홍성교회를 세워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몇 교회를 찾아가 의논을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갑자기 25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조연수 집사님이 생각났다. 나는 지체 없이 조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했다. 과거 함께 고스톱을 치던 조연수 씨는 나를 만난 후 내가 목사가 됐다는 말에 언젠가는 꼭 그렇게 목사님이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반가워하셨다. 홍성교회 건축이 시급하다는 내 얘기를 듣던 조연수 집사님은 자신이 말했던 25년 전 약속을 내게 상기시키면서 자기가 홍성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다. 25년 전에 고스톱을 통해 만났던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이야. 6년 동안의 괴롭고 슬펐던 순간순간들을 기쁨의 약물로 씻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13억 인민과 함께 살아가는 56개 소수민족들의 영혼들과 북녘 땅 우리 형제들에게도 기쁨의 약물로 씻어 주옵소서. 기쁜 마음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고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2001년 3월 20일 일본 방문 후 3개월 되는 날 한국 제천에 계시는 엄태성 목사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다. 도자와촌의 신도 촌장이 비서관을 수행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 중국 선교지에 4월 24일에 도착한다는 연락이다. 교수님들이 주신 신물질을 도자와촌에서 만들면 좋겠다는 내 간청을 그 지역 촌장이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싶다고 시간을 냈다고 한다. 11가지 생약, 춘귀 10년을 일본에서 만들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그 일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귀한 약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었지만 선교사가 생약을 만든다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루빨리 생약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지만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었는데 3개월 전 일본 야마가타현 도자와촌을 방문하고 신도 촌장에게 귀중한 생약을 도자와촌에서 만들면 좋겠다는 내 얘기를 듣고 중국으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연락은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성을 다해 브리핑 준비를 마치고 신도 촌장 일행을 기다렸다. 비서관과 함께 중국에 도착한 신도 촌장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생약의 양리작용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만들고자 하는 생약들은 21세기 바이오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그는 도자와촌에 와서 신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지로 조성해 놓은 땅 3만 평 외에 5만 평이 더 있는데 김 목사님께서 약초를 심어 당뇨 환자들과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 지역 도자와 촌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얼마나 기쁘고 희망적인 말인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대답인가. 베델 목장에 335만 평 초원을 보고 싶다는 촌장을 모시고 대안마을을 방문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했던 최귀송 어머니의 아름다운 예수 사랑의 실천 얘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목장을 30년 동안 임대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귀송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자 일본에서 온 그 촌장은 착한 귀송이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그의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주변에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질퍽한 진흙땅 위에 소똥들이 즐비한 가난에 찌든 마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김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농촌만 찾아다니며 병원을 세우느냐고 물었다.
시간이 모자라 연변 지역에 세운 병원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고 다음에 중국 농촌에 세워나가는 병원들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하고 촌장 일행은 떠났다. 2001년 6월 1일은 내가 세 번째 일본을 방문한 날이다. 중국 선교지를 다녀가신 도자와 촌장이 초청해 주셔서 만나기로 약속된 날이었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60평 되는 건물이 도자와촌 행정관공서 옆에 있는데 생약 공장으로 적합한가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라는 연락이 왔던 것이다. 또 하나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일본 들깨협회에서 6월 2일 일본 전 지역에서 들깨 협회인들이 모여 대회를 하는데 나를 강사로 초청해 준 것이다. 내가 도자와촌에서 만들려고 하는 생약 춘귀 10년 A가 들깨와 싸지유를 혼합해서 만드는 신물질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것과 그 양리작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다. 먼저 도자와 촌장의 안내를 받고 공장 부지와 건물이 있다는 곳을 갔다. 대지 400평, 건평 60평 되는 건물에는 보일러 시설과 전기 동력선까지 설치돼 있어 신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